4월 초파일 날 봉축 법어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떻게 쓰나, 그렇게 하다가, 그 매년 하니까 맨날 똑같은 테마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치문을 봤어, 치문. 치문을 이렇게 쭉 보다가, 그 치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걸 추려가지고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치문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치문을 써놓고 한 번도 법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 테마를 잡아놓은 그 다음 장인데, 탁발을 내보내며, 이 내용이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치문에서 좋은 걸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게 원래 그 치문이, 한문이 어렵다 그래, 한문이. 한문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치문만 공부를 잘 하면은, 경을 보는데, 난자에 막히는 일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난자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난자가 많은데도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 치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원래 그 치문을 옛날에 우리가 그 강원 교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서문에 그 변시인데, 그 변시가 그 써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치문이 총 10권인데, 그게 3권으로 줄었고, 3권으로 줄었는데, 이걸 다시 한 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보니까 이 치문이 얼마 있지 않아 없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치문 10권을 3권으로 줄이고 3권을 한 권으로 줄여서 자꾸 이제 줄어져 나가는 것이니 그 한 권이 줄어들면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치문을 보면 치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저기 어디야, 저 파계사의 도원 스님이라고 지금 연세가 이제 100살이 돼가, 100살. 그래도 아주 정정하셔, 보면. 정정하신데, 그 한 15년 됐나요? 15년 조금 더 돼. 16, 7년 됐던 모양이다. 그, 스님을 만났는데, 이 스님은 나를 알고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이분께서 1970년도에 직지사 가게 되면 그 직지사절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던 분이 노건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계셔. 근데 이 노건 스님하고 절친이야, 이 도원 스님이. 도원 스님이 절친인데, 이 도원 스님이, 탄월 스님이 진짜, 내 법은 너한테 같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 도원 스님이래, 도원 스님.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그 탄월 스님을 많이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실력은 탄월 스님이 이분을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지난 산철에 그 스님 한 분이 실상사 한철 살다 가셨는데, 이 스님도 연세가 많으셔. 그 탄월 스님을 모시고, 그때는 자기가 아주 애들이었대요. 애들 보면 모시고 공부를 했을 때, 그때 그 돌아가는 사정을 너무 잘 아는데, 그때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탄월 스님께서 인정하신 분이 도원 스님이라고. 근데 난 도원 스님이 누군지 몰라요, 보면은. 모르는데, 그 파계사 갔다가 그 도반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그 인사를 한번 드리니까, 스님이 원순 스님이라고. 예, 그랬더니, 손을 덥석 잡고, 막 당신 이야기 보따리 풀어내는 거예요, 보면. 그 이야기 이제 보따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노원 스님이 총무 원장을 하실 때, 도와달라 그랬을 때,
내가 도와주는 조건으로는 경전 한글화를 하자. 어? 경전 한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걸 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경전을 한글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백방으로 찾아서 노력했는데 없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래도 해가지고 매달렸던 분이 그 워런 스님이라고 계셔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워런 스님이라고 80년도, 90년도에 그 운어 스님 시봉인데, 한글화 작업을 운어 스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보면. 그래서 아마 지금 저 양주에 그 봉선사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주련들을 전부 한글로 써놨어요.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보면은. 그 스님한테 부탁을 해도 그 당시가 우리가 80년도만 해도 그 스님이 젊었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입적하신 지. 그런데 이제 그 스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스님도 자신이 없다고 손을 떼어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보면. 그러다가 이제 늘 경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 타계사에 그 서점인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책이 이제 걸려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막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내가 해주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보면. 그 굉장히 고마워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치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치문을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한 권짜리 하지 말고 세 권짜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권짜리 하지 말고 세 권짜리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문에 대한 자료도 없고 세 권짜리가 뭔지도 모르고 나 또 그 집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 세 권짜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 세 권짜리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내와요, 보면. 근데 원래 치문이라고 하는 게 치문 경훈이라 그래가지고 10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글로 안진호 그분께서 한글로 만들기 이전에 그걸 줄여가지고 세 권으로 배웠어. 근데 그 세 권을 줄여가지고 이제 한글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전부 대조를 해봐. 대조를 해보니까 10권에서 3권이다. 그러면 이제 30%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10권을 배울 때는 전부 글자가 큼직큼직 목판본으로 책을 찍은 거야, 보면은. 이게 글자가 커. 그래가지고 그 글자가 큰 걸 이렇게 넘겨서 보려고 그러면은 양이 얼마 안 들어가도 이제 이 책이 두꺼워지잖아요,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요즘 대만 같은 경우에서는 한자를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 치문경은 10권이나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세 권으로 만든 게 뭐냐면, 큰 글씨로 전부 써나가다가, 큰 글씨를 써놓고 난 다음에 주 있죠, 주. 줄을 다는 글씨들이 있어. 근데 그 줄을 7권짜리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달았거든, 보면. 그러니까 줄을 3권짜리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한 20% 정도는 좀 변동이 있어요. 빠졌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달아 놓으니까 큰 글자가 확 줄어버리니까 그게 3권으로 된 거야, 3권 보면. 그래서 이 100%에서 30% 다운된 게 아니고 100%에서 그때 이거 불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7, 80%가 돼 있는 거야, 보면. 근데 그 3권짜리가 강원에서 강의하는 그 치문 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똑같아. 그거 왜 그러냐? 이 목판본 글자를 쓰는 게 할자를 조그맣게 들어가잖아, 보면. 그게 한글로 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소문을 쓰시는 분이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10권에서 3권으로 됐다. 근데 그 3권짜리 한권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이게 정보 전달이 잘 되면은 3권이 다시 한권으로 돼가지고 이 치문도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제 그 마음을 안 냈을지도 몰라요, 보면.
근데 이제 조계종에서 그 한 권짜리를 배우다가, 어느 날 그 조계종에서 이제 교재한다고 이렇게 떡 나온 걸 보니까, 필수편, 참조편 해가지고 화학령을 또 이렇게 절반 나눠놨더라고. 치문을 나눠놨더라고. 그 필수품, 필수하고 참조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필수를 보겠어요? 참조를 보겠어요? 필수를 보는 거예요. 참조를 안 보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나중에 그 참조를 가지고 또 하게 되면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 치문 내용을, 내가 그 치문을 한번 그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치문을 가르칠 때, 우리는 좀 양을 많이 해. 양을 많이 해가지고 쭉 하니까, 학인들이 데모하고 와, 데모. 아이고, 스님, 이 치문은, 1년을 배워야 하는 글이고, 1년을 배운다 해도 치문을 다 못 배우더라고. 그냥 짤막한 글씨 하나 그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도 아니지. 그 하면 난자 찾는다고 시간을 다 보내고 내용 볼 시간이 없어, 보면. 그러니까 난자 찾다가 그냥 1년을 보내는데, 그것도 막 2줄, 3줄, 6줄이야, 보면. 근데 내가 이제 치문을 이렇게 쫙 보니까 요즘 이제 속칭 그 대학교 공부하는 애들 안 있어요. 서울대, 고대, 연대나 갈 아이들 보고 요거 한 권, 내가 한 달 안에 뛰면은, 2달 안에 뛰면은, 네 서울대가, 연대가, 고대가 그러면은 걔들은 다 해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막 1년 동안 막 늘여놓고 이렇게 배우고 있더라고. 내가 처음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많이 하니까 막 데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학인한테 그런 말을 했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생사 해결이라고 그러고 수행자라고 그러고 용맹 정리를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또 수행자라 그래가지고 어깨에 탁 힘을 주고 다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 에너지를 수험생보다 더 많이 써야 되겠어요? 적게 써야 되겠어요? 근데 수험생들은 3당, 4락, 4당, 5락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기존 식으로 공부하면 공부 안 한다 소리가 똑같으니까 바꿔야 돼,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이제 보냈어. 그랬더니 그 학인이 한 10달 공부하고 나서 와서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비구니 하나를, 걔가 이제 그 서울대 다니다가 그 출가한 사람인데, 그 은사 스님이 우울증 걸렸다. 그 당시에 그 강주 스님 이제 잘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비구니보다는 비구심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마음 좀 잡아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와서 봤는데 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무슨 응어리가 있어,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구절에 이제 와서도 뭐가 하나 이제 눈에 거슬려서 우린 또 그 당시는 이 잘못을 못 봐.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혼을 냈거든. 혼을 내도, 그냥 입에 받아들이지부터 펑 하고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구절에 가가지고, 마음 좀 잡고 오라고 이제 보냈으니까, 이제 차를 한 잔 마시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그 다음날 예불 마치고 나서, 누가 문을 똑똑 두들겨 보면, 누군가 그랬더니 그 비구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가한 지 4, 5년도 안 된 거예요, 보면. 들어왔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어제가 이렇게, 불만 섞인 그런 표정인데 갑자기 찾아오니까 내가 의아할 거 아니에요, 보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딱 와가지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절하는 태도가 삐딱해서 내가 뭐라 그랬던 모양이다. 절을 잘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어제하고 왜 그렇게 모습이 달라졌느냐 그랬더니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어졌다는 거야, 응어리가. 그래가지고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강당에서 배우는 글은 3줄, 5줄, 길어야 10줄도 안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쓱 보면 30분이면 다 하는 거야, 30분이면 보면. 이제 할 일이 없잖아, 보면. 그래서 그 뒤를 보려고 이렇게 뒤를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옆에 그냥 도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만 스님들이 막 뭐라 그런 데를 보면은. 그래서 그 놔두고 참선하면 또 참선한다고 이제 뭐라 그런데 보면.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그 참하시는 지뢰방 가면은 본인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출가를 했는데, 뭔가 이제 공부 이야기, 신심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지대방 이야기 재미가 좀 없었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대방에 안 들어가고 이제 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손가락에 이제 이지매가 이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가 막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해가지고 거기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돌기 직전이야. 그래서 막 우울증까지 온 거야. 근데 와가지고 그때 그 학인 이야기도 쭉쭉 하면서 기존에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관행은 가감히 고쳐야 되고, 거기에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스승은, 치문 같은데, 경전 속에 다 있으니까, 그분들을 선지식 모셔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랬는데 이제 평상시에 자기 생각으로 다 들어맞았던 모양이야, 보면.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응어리 저등이 이제 풀어지고, 얼굴이 환하게 변해가지고 이제 돌아갔던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치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 밑에 그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할 때 전부 치문에서 끌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근데 요즘 치문들을 안 배우니까 치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경도 멀어지고 옛날 그 큰 스님들의 어떤 자치 같은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참선만 하라고 참선하는 방법도 안 가르치고 앉아서 억지로 참선하다 보니까 막 상기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야, 보면. 그래서 이런 식은 아닌데 이런 식은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치문도 없어질 판이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하고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보면 번역을 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치문을 1, 2, 3권으로 번역을 했는데 2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그 봉수 법어로 이제 잠깐 이제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4월 초파일 날. 4월 초파일이고, 초하룻 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법회하고, 초파일 날은 다들 바쁘니까, 그냥 대동만 하고 이제 말참인데, 요 글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조계 육조 스님도 항매산에 계신 오조 홍인대사를 처음 찾아갔을 때, 행자 생활을 하며 밤중에 허리에 돌을 짊어지고 뒤들 방아를 찧었습니다. 수행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보면. 조계 육조, 이 육조는 육조 스님을 이야기하고, 이 육조 스님의 저서로는 육조 단경이 있습니다. 보통 조사 스님의 법을 기록한 것은 그냥 오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자를 잘 안 붙여요, 보면. 근데 육조 단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육조 스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더 어긋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육조 스님이 법을 깨달아서 운둔에 살다가 인종법사를 만나가지고 인종법사 계단에 올라가셔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르침을 설했는데 그 내용을 모아서 육조 단경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계단에서 마하반야를 기준으로 법을 설한 경이 육조 단경이다 보면은. 그 마하반야는 아시죠?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 육조 스님이 혹인대사를 만나기 전에는 나무꾼이었어요.
나무꾼인데 나무를 짊어지고 팔아다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역관에서 객점에서 나무가 필요하니까 좀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갖다가 객점에서 부리는데 그때 그 객점에 머물고 있던 손님들 가운데에서 시간이 났는지 금강경을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강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응모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는 구절을 착 들어요, 보면. 그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열려요. 그러게 이제 그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도대체, 이 경을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오조 홍인대사, 황무의 산에 계시는 오조 홍인대사, 거기에서 당신이 공부하다가 왔는데 거기에서는 이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를 시킨다. 이제 이 소리를 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응무소지 생기심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열려서 굉장하다 싶었던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요. 마음을 내니까 이게 성근이 있었던가, 그때 그 응무소지 생기심을 읽어 가셨던 그분이 육조스님 사정을 듣고 육조스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은자를 줘. 당장 없으면은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오조 홍인대사가 떡 찾아가가지고 오조 홍인대사를 이제 만나가지고 법거량을 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 변방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견성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변방의 오랑캐가 무슨 공부? 그랬단 말이야, 보면. 그때 육조 스님이 딱 받아치기를, 사는 곳은 신분은 고하가 있고 사는 곳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인의 마음자리 거기에 동서남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고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오종인데서 깜짝 놀래요, 보면은. 그런데 변방이 오랑캐 뭐 초란 행색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오조 홍인대에서 그렇게 맞대기를 하니까 사람들 구름처럼 모여들 거 아니에요, 보면. 이거 잘못하다가, 이 시기질을 받겠다 싶으니까, 너는 딴소리 하지 말고 저 방앗간에 가가지고 디딜방 하나 찧어라 그랬단 말이야, 보면. 근데 육조스님 체구가 작았던 모양이야. 육조스님 체구가 작았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스님이 디딜방을 밟으려고 그러면 당신 체격으로 이게 안 내려가, 보면은. 그래서 돌을 등에 짊어지고, 오조 홍인대사한테 법을 한마디 배우려고 돌을 등에 짊어지고 디딜방을 찧으면서 공부를 했다.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황무에산에 계신 오조 홍인대사를 처음 찾아갔을 때 행자 생활을 하며 밤중에 허리에 돌을 짊어지고 디딜 방아를 찧었습니다. 밤중에 허리에 돌을 짊어지고 이것은 24시간 열심히 방아 찧는 행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우도 스님은 공부하는 대중들의 양식이 부족하자 단양에서 탁발하여 자신이 직접 쌀 18마를 짊어지고 80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날랐으니 아침에 화주하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은 예산일이었습니다. 80리 갔다가 80에 160리인데 160리면은 10리를 4km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4km네, 64km. 근데 이 우두 법용선사가 장사였답니다. 가마떼기를 번쩍번쩍 들었다 그러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막 힘이 날아돌면은 막 날아다닌다 그래, 날아다니다 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 저기 뭐야 그 지리산을 가가지고 그때 이제 공시지구 지리산 가는 거 보면은 장터봉에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에 이제 그 새벽에 그때 같이 갔던 스님이 장사야 장사. 그 지성 스님이라고. 그 스님도 쌀가마를 번쩍번쩍 든다 그러거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장터봉에서 자고 천왕봉에 이제 올라가서 천왕봉을 보고. 다시 장터보로 내려와가지고 저 세석으로 해서 지산 능선을 노고단까지 가, 노고단. 노고단까지 가가지고 저녁에 해 어스름할 때 화엄사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저녁 얻어먹고 하룻밤 뭐 유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 거리를 재보니까 거의 52km가 나오더라고, 52km 보면. 근데 나는 하루 만에 그렇게 하지만은, 올해도 그때 이제 걸방을 아주 무겁게 지었지,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우도 고병선사는 64km. 그냥 당일로 갔다, 당일로 왔으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절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양식을 대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양식을 보면은. 우도 스님, 우도 고병 스님은 공부하는 대중들의 양식이 부족하자. 80리 떨어진 단양에서 닭발하여 직접 쌀 18발을 짊어지고 80리길을 날랐으니 아침에 하주하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르기는 애산일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선생님 봉암사에서 결사했을 때에도 탁발하러 나간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탁발은 지금은 이제 우리는 없어졌는데 저 남방에 가게 되면 이 탁발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구니가 좀 큰데 그 대바구니야, 대바구니. 그걸 가지고 이제 쭉 가게 되면은 공양물을 거기다 주면은 그걸 갖고 와가지고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이제 풀어놓으면은 그 밑에서 이제 스님들을 시보하는 정단들이 청정 그 단월들이 이제 이렇게 탁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공양하시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남는 게 이제 사부대중들 이제 먹게 되고 그것도 또 남게 되면 또 그걸 뭐 버리지 않고 잘 활용을 하겠죠 보면은. 그래서 탁발 문화가 지금 남아 있는데 우리는 요즘 탁발하는 걸 보기 힘들고, 이제 요즘 탁발하는 사람들은 그냥 동양을 위해서 이제 승복을 입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동양을 위해서. 그런데 탁발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이것도 수행의 일부분으로 봐가지고 자발적으로 탁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자발적으로 수행 삼아 탁발하는 그 모습하고, 그 다음에 동양하기 위해서 탁발하는 모습 많이 다르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융화 해만 스님은 가는 곳마다 밥값으로 장작을 패고 집신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제 우리 수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허투루 시간을 안 보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공부하는 사람들 정말 잘 살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일들을 하나씩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희라고 그 스님은 좀 나이가 들어서 왔는데 이 스님은 빗자루질을 엄청 좋아해 보면.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정진을 하면 정진 끝나고 나서 비를 들고 나가서 큰 마당을 혼자 다 써요. 그 봉암사에서도 그 봉암사 마당이 굉장히 큰데 그 봉암사 마당을 혼자 다 쓸어. 그게 당신 밥값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서 이름도 잊어먹었다. 요구르트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숙성시켜서 먹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 전부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하면서 스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스스로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 총림이라고 불렀을 때 원래 이제 총림 하게 되면은 3대 총림 그러면은 해인 총림이 있고 송강 총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도사 총림이 있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총림은 요즘은 굉장히 잘 사시는데 옛날에는 밥중이라서 밥중
부자절이야, 부자절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냥 그 부자 생활을 하니까 뭐, 약간 이제 삐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런데 지금은 3대 총리 가운데 포교를 제일 잘하고 전법을 제일 잘하고, 불사를 제일 잘하는 데가 통도사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었고, 저 송강사는 내가 그 80년도 이렇게 살아갈 때 왜 여기 와서 살느냐 그래. 우리 사형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말만 총림이지 다른 데 본사 수발사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절이,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큰 절이 됐는데, 절이 이제 커 보이지가 않았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또 가난하다 그래. 지금도, 뭐 지금은 가난한 건 아니지만.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동네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저 부잣절, 경상도로 가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대요. 경상도가 부잣절이고, 그때 경상도 신도들, 특히 부산, 대구 신도들이 총무사찰 다 먹여 살린다 그러거든. 나는 그런 말 들으니까 이런 데 와서 살면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더라고, 보면.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저렇게 하나 그랬는데, 송강사 저 절이 내가 1996년도 들어갈 때만 해도 하찮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송강사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강원을 좀 도와달라고 학인들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 그 학인들이 사중을 협박하는 게, 지금 절에 들어온 지 몇 년도 안 된 학인 스님들이 사중을 협박하는 게,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은 강원을 깬다 그래, 깬다. 그게 이제 파업하겠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가겠다는 거야,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살림을 들여다보게 되면 학인들이 전부 나눠가지고 북도 치고, 소임도 보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학인들이 빠져나가면 그 몫이 누구 책임이 되겠어? 근데 학인들이 10명, 20명 빠져나간다면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게 뚝 들어갔는데, 학인들이 가겠다고 대모를 한 3번 하더라고, 보면. 난 눈 하나 깜짝 따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펄쩍 뛰어. 막 이렇게 잡고 사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가라 그렇게 잡아. 여러분들 요구가 합리적이면 내가 들어주겠는데, 이건 비합리적이고, 속인들이 이권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지, 스님들이 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공부할 것 같으면 다 서로 묵과하고 양보하다 보게 되면 서로 도둑놈 되고 서로 그 양심의 상처 입으니까 서로 나쁜 놈 되니까 서로 나쁜 놈 되기 전에 우리 헤어지는 게 옳지 않아? 가! 그래. 안 가. 그래가지고 3번 안 가니까 이제 비합리적인 게 이제 요구하는 게 싹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게 안정이 되더라. 안정이 되니까, 아, 송강사 하인 스님들 공부 잘한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그 당시에 강주 스님이 보살 중에 보살로 등장을 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해인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깨고 갑니다! 그래고 나왔단 말이야, 보면은. 그때 그 강주에 있던 스님도 고집이 좀 있거든. 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 스님도 이건 아니다 이런 건 양보를 안 하시는 분이라 보면은. 그러다 이제 강원이 깨졌는데 깨져가지고 나와서 여기저기 갈 때 찾는데 그때 송강사 쪽으로 그쪽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학인이 한 20명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40명이 되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송강사 강원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서로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상냐 받는 사람들이 전부 송강사를 보내봅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 99년도 가니까 강원 식구가 한 100명이 돼. 그 100명의 가자장사님이 있고 그 앱을 모시면은 그 장엄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주도 절로 되면서 막 이제 큰 방사를 이제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절이, 건물을 키워서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공부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절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99년도, 2000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전성기를 보내요.
그래서 송강사가 무슨 총림이야 이게 깔보던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가. 그래가지고 요즘 조계 총림 그러면 시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 그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 총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100사람이 산다 그러면 그 100사람들이 다 자기 소임했어. 방장스님은 법문하는 거야. 법문. 주지스님은 법을 통해서 절을 운영하는 거야. 지금 뭐 이게 잘못돼가지고 주지스님들은 정치권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 정부돈 갖다 쓰는 거를 굉장히 문명으로 보는데 그거는 사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뒤탈이 있게 돼 있어 보면. 약점 잡히는 것이거든 보면. 그리고 청정치 못한 돈이란 말이야. 그 뭔가 이게 그것도 국민 세금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걸 반듯하고 합법적으로 잘 갖다 써야 되니까 잘못 갖다 쓰면 업을 짓는단 말이야. 약점을 잡히고. 약점 잡힐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마음을 낸다고 그게 마음을 잘못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다고 보거든 보면. 그래서 주지가 되려고 그러면 법이 있고 그 법으로 저를 운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 보면. 그런데 큰 부잣집, 재벌집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돈 갖다 쓰는 거 자랑하는데 그 돈 갖다 쓰는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법의 분상에서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옳다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그 공부, 인상,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맡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 또 객이 오면 객을 맞이하는 지객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전부 나눠져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같이 살면서 사는 그 자체에서 서로의 공부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거기에서 법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정점이 방장스님이고 옛날에 방장스님이 주지였어. 제목을 갈라놓지만은. 그러면서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법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또 윤화야, 윤화. 그러면서 이 총림이라고 그러면은 선원이 있으면은 선원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율원이 있으면은 율주가 있을 것이고, 강원이 있으면 강주가 있어가지고, 선, 교, 유리,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연불, 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다 갖춰져야 총림의 격을 갖추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총림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100명 이상은 살아야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가지고 이 총림에서 소임을 나눴을 때 그 소임은 지위 고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더 좋은 소임, 더 나쁜 소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본인이 잘할 수 있고, 대중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스스로 찾아서 해줘가면서 그런 쪽에 소임 배부를 해야 되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이 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조경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배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서 하루 하다가 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은행이나 뭐 국책사업에 뛰어들다 온 사람들도 있고, 또 판검사를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쪽 분야에 이렇게 배부를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나눠져가지고 철저하게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서 높고 낮음은 없는 것이거든.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 집안이 돼가지고 잘 올려갈 때 그때 이제 총림이 융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화 해만 스님은 독기질을 잘했던 모양이야. 집신을 잘 삼고. 그 가는 곳마다 밥값으로 장작을 패고, 집신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집신을 만들어 놨다가 해제할 때, 스님들이 이제 뿔뿔이 헤어질 때, 새 신을 신고 하라고 이제 만들기도 했어, 보면. 또 백장 열반 스님은 백장회의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았기에 밥값으로 언제나 밭을 갈며 법의 이치를 대중들에게 설파하였습니다. 백장회회, 백장총기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그 백장총기 이야기하면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밥 먹지 마. 밥 먹지 마. 보면은.
그래서 이 스님은 연세가 많으셔도 늘 밭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선방에는 농사를 안 지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원래는 이 선방도 유런 같은 데 붙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먹고 참선만 한다 그래가지고 앉아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밥값 못한다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떨어져 나와. 근데 이제 그런 관계는 아니고 뭔가 이 수행자들이 자기 손으로 서지 않게 되면은 자기 손으로 서지 않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관료나 국가의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 자유로운 어떤 그 삶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먹고 입는 거 우리 손으로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천을 하셨던 분이 백장 스님이시고, 일본의 모토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하루 한 먹씩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도 계속 그걸 하니까 그 밑에 상자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농기구를 감춰놔. 그래서 이제 일을 못하니까 나는 오늘 밥 먹을 자격이 없다가 이제 굶어버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농기구를 갖다 드려가지고 당신이 매일 하는 일과를 하면서 곤약을 드셨다니 그런 말, 그렇게 이제 전설같이 내려오죠, 보면. 그래서 백장 총유, 그러면 이게 이제 선언총유에 가름하는 것이고, 그런 선언총유라고 하는 건 밥값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고, 그 밥값하고 살아라 이런 게 이제 정자가 되고 보편화돼가지고 정가가 되면서 총리법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총림의 법을 총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유 말글청자 규율구자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대중 전체를 위해 가지고 지켜야 할 룰, 규칙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뜻이야, 보면. 하여튼, 말글청자, 청정나무 이게 부처님 마음으로 보시면 된다. 이 소리죠, 보면. 한 5분 쉬었다 할까요?